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 외교안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떤 인물인가? 예, 먼저 좀 한번 간단히 위성락 실장의 프로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1954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장흥 관산면 옥당리, 옥산마을이라는 데에서 거기서 태어났고요. 성장은 이제 전라북도 익산 쪽에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와서 남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외무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외무고시 13회 동기가 이번에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입니다. 조현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2차관을 다 지냈죠. 이 위성락 실장과 외시 13회 동기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또 이 외교부의 북미국장도 지냈습니다. 쭉 어떻게 보면 그 외교부에 있으면서 거칠 수 있는 것들은 쭉 거쳤어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문과위원회에서도 행정관 지냈고, 그리고 외통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이랑 정보공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부 본부에서 북미국장도 지내고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 정보공사 등을 지내면서 또 현장을 익혔고, 그런 뒤에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 주 러시아 대사도,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은 미국통이기도 하고 러시아통이기도 한데, 주 러시아 대사만 지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러시아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몬테레이 군사언어연구소에서 러시아어 연수를 받았고요.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외교부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국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해서 주미대사관, 참사관, 공사 지내고, 또 러시아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 지내고, 동국과장 지내고, 또 러시아 대사도 지내고, 이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정통한 그러한 인물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뭐 위성락 실장은 동맹파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뭐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자주파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사실 그 위성락 실장도 그렇고 이종석 원장도 그렇고 딱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분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의 자강,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외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떤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원만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 동맹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균형 실리 외교파라고 할까요? 뭐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락 실장 차분하고 신중하고 이 외교 관련해서 이 큰 어떤 이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외교의 전략을 짜내는 그러한 인물, 외무부에서 그러한 인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위성락 실장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북한이 좋다고 다 이렇게 협상으로만, 타협으로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이 어떤 약속을 위반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또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미국이 오후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오후 1시나 뭐 요 정도
1시 반 정도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미국에 경도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중국에 경도돼서도 안 되고 약간은 미국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등등의 이 균형 실리 외교 하지만 좀 더 미국 쪽에 더 우리의 상황상 미국 쪽과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유연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신립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그 대선 때 그때 위성락 실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의 10개월 정도 공을 들이고 이제 수시로 밥도 먹고 자문도 구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쌓은 뒤에 대선 캠프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아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는데 위성락 실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된 최고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어요. 선진 외교를 향한 초당적 포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선진 외교를 향한 초당적 포럼,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형 외교, 우리 나라의 생존을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 둔 그런 외교의 좌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 위성락 실장이 쓴 글에서 시대적 과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당적, 그리고 국익 외교, 전략적 외교, 정책적 외교의 길. 이것을 이제 시대적 과제로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외교에 있어서는 이제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익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입장,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일본과도 마찬가지고요.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균형,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리 외교를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일본 외무대신 등과 만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밑자락을 쭉 깔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시대의 파워맨 님에 분명합니다. 네, 오늘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재명 정부의 파워맨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포커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